이게 원래 스토커보다 스토커가 중요한 거야. 결과는 뭐 대충 여러분 다 알아요. 전화 통화했고 전체적인 결과도 알고 있고 학교별로.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이제 여기 결과는 나왔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봤자 점수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험 후에는 뭘 해야 될까요? 난 얘기를 잠깐 하고 진도를 조금 나갑시다. 안 온 사람이 많아가지고 다들 신나서 이제 학원도 안 오고. 선생님은 아직 시험 안 끝났어. 지금 조기 축복이 전대는 13일에 시작해요. 지금 이반에는 없어서 이반은 다 끝났죠. 이반은 다 끝났고 다른 반은 아직 직보랑 그 선행을 같이 나가고 있는데 토요일날 일찍 끝날 줄 알고 집에 빨리 가려고 했는데 한 명, 두 명, 한 명이 들어가가지고 12시간 수업 다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자 시험 후에는 뭘 해야 될까? 이게 보통 대부분 물어보면 시험지도 걸리고 일단 다 리셋해서 오긴 하는데 아마 시험지 선생님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일단 선생님이랑 상담을 할 거예요. 이거는 뭐 따지라는 게 아니라 이거 틀려서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대한 리뷰를 좀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바뀌는 게 없어요. 좀 공부해왔었던 거에 대한 반성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시험 난이도라던가 아니면 시험이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그거에 맞게 공부를 한 건지 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다음 계획을 짜야겠죠. 다음 계획이라고 하면 보통 선생님이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렇고 시험이 딱 끝나고 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야 시험 내신 대비 때 했었던 거 반만 평소에 하면은 내신 대비 때 참 편할 텐데라고 얘기했는데 저게 참 아무래도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랑은 상담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해요. 앞으로 열심히 할게. 기말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습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가짐이 사람이 그래요. 나도 그래. 되게 이제 바쁜 일이 끝나면 쉬고 싶고 난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간에 나한테 좀 휴식을 주고 싶고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게 급격하게 떨어져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선생님 항상 우리 얘기하는 건데 이게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천천히. 이것도 좀 괜찮은 거야. 이 정도. 그러다가 또 유지하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데 안 하거나 갑자기 쉬면 그냥 진짜 곤두박질 쳐요. 그렇다고 내가 다시 공부를 하면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하니까 다시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그 상태, 또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시험 공부가 좀 다르긴 하지만 끝은 거의 똑같겠죠. 설마 이제 뭐 수열 조합이 안 들어간다거나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보통은 다 들어가서 아마 이제 함수를 어디까지 갖느냐에 따라서 그냥 함수 또는 이제 유무리 함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수열 조합으로 갈 거예요. 네,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겠지만 걱정이 되는 건 뭐 둘 다 걱정이 되죠. 함수는 생각보다 뭐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잘 풀 수 있는데 이제 이 파트를 안 하는 사람들은 여기 생각보다 어렵고 여기는 생각보다 좀 할만하긴 한데 그래프가 좀 어렵고 그래프에 자신 없는 사람들은 좀 여기 힘들어요. 선생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매해 그 기말 시험을 봐서 여기 파트가 들어가면 특히 이제 이 파트가 많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요. 시험비 여기까지 보는 학교 있죠. 유물이랑 순열조합이 이렇게 시험 범위에 잡히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보다 여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가 이제 확통의 시작이잖아요. 확률 통계라는 것의 확률의 시작인데 문제는 얘는 정말 유형이 없어요. 유형이 없다는 게 진짜 공부를 많이 해도 안 풀리냐 그게 아니라 이 앞에 우리가 뭐 앞에 지금 시험 본 것들 뭐 온바이라던가 아니면 직합이라던가 명대라던가 그런 것들은 되게 비슷한
비슷한 유형들의 문제를 풀면 그 유형을 풀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생겨요. 하지만 여기는 진짜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외워서 풀 수 있는 파트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변칙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해요. 막 여기를 되게 잘하는 애들도 뭐 선생님 주는 문제 잘 풀고 하다가도 시험 가서 조금만 못 알아듣고 조금만 어렵게 되면 여긴 뭐 그냥 거의 받아야 돼요. 다 틀려서 와요. 망해서 옵니다.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면 여기를 잘 걸리면 어떻게 되냐? 처음부터 구분을 되게 잘 지어야 돼요. 선생님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유형별로 우리가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버릇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형 1번에서 선생님이 타이틀을 풀어줬어요. 뭐 1번, 2번, 3번이 있어서 얘가 최고 난이도라고 합시다. 모든 문제들이 대부분 이렇게 있을 때 셀이나 뭐 마플 자기도 비슷하고요. 그럼 이 방법을 그대로 베껴서 이 문제에 필요한 걸 찾아 풀고 어려우면 안 풀고 약간 풀고 이런 형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이 방법이니까 이거대로 풀어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얘가 순열 문제였다고 합시다. 순열 문제 유형 1번 그 뒤에 가서 조합 문제도 저런 유형 패턴이 있고 1번, 2번, 3번에 이런 여러 문제 풀다가 여기 여러 문제를 풀어요. 그럼 여기 계속 순열 방법을 풀었으니까 다 풀렸겠죠. 조합 방법을 풀었으니까 다 풀렸겠죠. 그래서 이 둘을 섞어서 같이 두면 그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선생님 얘 순열 풀어요? P 풀어요? C 풀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이 순열 안에서도 유형이 여러 개고 거기서도 아다르고 어다르고 조합 안에서도 유형이 여러 개 거기서도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러니까 무슨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확률은 가능성이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쓰냐 저렇게 쓰냐에 따라서 표현의 뜻이 완전 달라져요. 글자 단어 하나 있냐 없냐 어떤 이냐 모든 이냐 이거에 따라 완전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집합이랑 비슷해요. 근데 집합은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긴 디테일해요. 그럼 나는 이 방법으로 외웠다가 문제는 이거였는데 이렇게 풀어서 틀리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를 풀 때 이미 뭐 문제를 많이 풀었겠지만 문제를 다시 본인이 풀 때 이 유형 분류를 좀 잘 해야 되는 파트가 순열 조합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백남 같은 경우는 아마 2학년 때 확통이 들어갈 거거든요. 부로 동교도 마찬가지예요. 2학년 때 확통이 부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선택이긴 한데 선택을 안 하는 학생이 있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대부분 하는 학생이 문과 하고 이과인데 이과 중에 선택 안 하는 학생도 있거든요. 문과도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수능을 보더라도 확통을 선택을 해야 될 테니까. 근데 순열 조합을 안 하면 이거 못 따라가요. 기본 베이스가 이거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유형 분류를 이때부터 해놔야지 여기 가서 안 힘들어요. 선생님 1학년 때부터 같이 봤다 그랬잖아요. 내가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 확통 특강을 대부분 하거든요. 겨울방학 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한 몇 번 들어야 이해가 되니까. 생각보다 어려워요. 기억이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1학년 때 내걸 잘 못했던 애들은 이때 가서 되게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할 때 이거 다시 시작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때 이 분류가 안 되면 되게 힘들어요. 여기도 이제 확률이랑 통계인데 확률이 돼야 솔직히 좀 분야가 다르긴 해요. 확률이랑 통계는. 얘가 더 쉬워요. 근데 얘가 돼야 얘가 되기 때문에 애들이 얘가 쉽다는 걸 몰라요. 이게 안 되는 거고. 지금 2학년들이 지금 이제 기말로 저 통계를 보고 있으니까 2학기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해서 원하는 건 뭐냐면 이 파트가 생각보다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제를 풀었으면 할만해요. 근데 할만하더라도 시험 결과는 좋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 결과는 되게 그런 상황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대랑 강남이랑 선생님이 느끼기에 시험이 막 되게 엄청나게 어려웠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래요. 선생님 느낌에는. 그럼 결국에는 글쎄요라고 생각한다면 기말이 싸움이겠죠. 보통 계속 그랬으니까요. 근데 기말이 하필이면 함수와 확통이에요. 그럼 선생님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거냐면 중간에서 이 정도 됐다면 그래
생각해서 여기서 깨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조건 변별력을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많으니까요. 진짜예요. 여기서는 왔다 갔다가 되게 극심해지는 거예요. 잘못 풀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여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2학년을 대비한다고 하면 수원이랑 수투를 배울 때, 수원과 수투를 배울 때 함수 파트가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은 저번에 한번 이반은 아닌가? 이건 함수가 많으니까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프. 그러니까 함수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함수값을 구한다거나 그들의 관계가 뭐다라는 것도 중요해요. 그걸 모르고 문제를 푸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나중에 수원이랑 수투를 할 때, 특히 수투를 할 때는 함수와 함수의 그래프를 못하면 이거 거의 접어야 돼요. 진짜 접어야 돼요. 따라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모의고사로 예를 들면 3학년을 해보면요, 수원은 그래도 되게 열심히 하고 나중에 열심히 하면 점수가 잘 오르거든요. 수투는 2학년 때 못하면 3학년 가서도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나중에 외워서 풀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차이냐면 수투는 약간 추상적이거든요. 우리가 뭐 배웠던 사람도 있고 안 배웠던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미분적분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인 거예요. 적분은 좀 눈에 보이는 거지만 미분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변화되는 모양을 식으로 나타낸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이거의 시작이에요. 그래프 시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건 식을 보면 그래프가 떠올라야 되고 그래프를 보면 식이 떠오를 정도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셔라. 지금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2학년을 위해서도. 수원은 당연히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상함수 그래프, 수열 빼면 다 나와요. 수열에도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대부분 그래프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크다 보니 그래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의고사 풀면 4점짜리인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는 사람은 1, 2분이면 풀어요. 딱 보자마자 아, 이게 그 얘기지 하고 알아들으면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는데 100분을 줘도 못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야 풀리는 문제거든요. 그 시작이 이거라고 생각해도 무관합니다. 선생님 보기에. 그래서 그래프 연습을 좀 많이 그려주세요. 부탁을 할게요. 선생님도 많이 그리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함수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뭐 어제도 그저께도 내가 잠깐 수업을 했는데 많이 풀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한 것들 활용하고 또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서 안 되는 부분은 보강을 좀 할게요. 그리고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거든요. 지금이 이제 10월 10일이죠. 그러면 2달 정도 남은 거예요. 그죠? 10월 초나 중순 정도 시험을 본다 생각하면 2달 정도 남은 거니까 2달 안에도 문제를 많이 풀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